네, 그럼 3주차 그 학술부 예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그 posterior distribution의 그 성원님 혹시 의미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네, 잠시만요. 안 들리시나요? 전 잘 들립니다. 저도 잘 들려요. 저도 잘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안 켜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posterior distribution의 implication 부분을 맡았는데요. 일단 그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osterior distribution은 다들 그 베이즈 룰렛을 따라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p 테타가 이제 파라미터고 d가 이제 데이터라고 했을 때 p 테타가 이제 prior 그 데이터 d가 주어졌을 때의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posterior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근데 이 posterior distribution은 궁극적으로 제가 곧 보여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와 이 prior distribution의 그 compromise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올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임으로써 만들어진다. 그냥 이 자체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 분산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uncertainty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수리통계 1을 아마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셨을 텐데, 이 세타에 대한 expectation을 이렇게 expectation을 두 번 취해서 컨디셔널을 취한 다음에 expectation 또 한 번 취하는 것이랑 같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일단 이 좌변에서는 세타라는 것의 prior distribution에서의 그 expectation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변에서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대한 expectation에다가 expectation 취한 것이 같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이 prior mean of theta는 결국에는 이 posterior mean의 expectation 취한 것과 같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볼 수가 있고, 첫 번째 이 posterior과 이 prior 간의 관계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제 variance에 관련해서의 관계는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또 eve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ariance라는 것은 그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대한 variance에다가 expectation 취한 텀 플러스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의 expectation 텀에다가 variance를 취한 것, 이 두 개로 decompose 되는 게 바로 이 eve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좌변 같은 경우는 역시 prior distribution에서의 세타의 variance죠. 그리고 이제 posterior distribution의 variance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라는 그 variance의 expectation 이게 될 텐데요. variance의 정의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곱이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양수가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항상 양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작다는 얘기겠죠. 작거나 같다는데 뭐 0보다는 웬만하면 크겠죠. 이 테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뭔가 더욱더 강한 가정이라든가 그런 걸 두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prior distribution의 variance에 비해서 그러니까 posterior distribution에서의 variance의 평균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즉, posterior variance는 평균적으로 이 prior distribution variance보다 더 작아집니다. 이 variance라는 게 결국에는 uncertainty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certainty가 평균적으로 더 작아진다는 점이고, 이거를 또 사실 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조금 당연한 게 프리올에서는 데이터가 반영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서 점점점 uncertainty가 더 적어지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normal distribution에서의 mean을 구하는
민에 대해서 민을 그 인프를 산수기 위해서 할 텐데요. 그거를 다루기 전에 한번 exponential family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번 주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리뷰 차원에서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리뷰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F라는 그 셋이 있는데 set of distribution은 exponential family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언제 부르냐?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exponential family라고 속한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타 부분과 이 y 부분, 파라미터 부분과 이 데이터 부분이 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특징인데 특히 이 phi 세타 같은 경우는 내추럴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네,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러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것들이 이제 IID 조건까지 만족을 했을 때 데이터가 n개가 이렇게 y부터 yn까지 주어졌다면은 그때 likelihood는 이런 식으로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텀들, 그러니까 그 텔타에 관련된 텀들만 남겨두고 이 앞에 부분은 상수 부분이고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정해진 값이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상수로 치고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 텀과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likelihood가 이것과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ty를 저희는 sufficient statistic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sufficient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y가 세타를 통해서 이렇게 세타에서 영향을 주는 그 경로가 이걸로 해서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의미에서 sufficient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likelihood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ty 이거를 이제 sufficient statistic이 됩니다. 그리고 이 exponential family의 중요한 특징은 굳이 이렇게 따로 배우는 이유는 바로 conjugate Fourier distribution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jugate Fourier에 대해서도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같은 형태를 가지면 conjugate Fourier이라고 했죠. Fourier distribution과 posterior distribution이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이제 conjugate Fourier이라고 하는데요. 그 exponential family 같은 경우에는 Fourier distribution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면은 likelihood 함수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과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g 세타의 n제곱의 exponential 그리고 이 phi 세타와 ty의 내적 이것과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Fourier distribution을 이렇게 첫 번째 처음으로 비슷한 형태로 주면은 포스테리얼은 결국에는 이 둘을 곱한 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리어가 이 포스테리얼이 같은 형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컨주게이트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컨주게이트를 갖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exponential family가 굉장히 다루기가 쉽고 베이지엔에서 특히 다루기가 쉽고 다루기가 쉬운 그러한 그 디스트리뷰션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멀 민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언스가 일단 노운으로 알려져 있을 때, 픽스드 값으로 알려져 있을 때 노멀 민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따르죠. 그래서 델타라는 민, 델타 제곱의 베리언스인데 이 델타 제곱은 지금 현재 베리언스가 노운이기 때문에 픽스된 값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델타가 저희의 관심사인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프리오를 기존의 그 exponential family에서 그 특징과 유사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주었을 때 이렇게 주었을 때 이렇게 줍시다. 그래서 Fourier distribution을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돌머지심을 따르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민을 뮤 제로, 그때 베리언스를 이렇게 타워 제로의 제곱으로 두었을 둡시다. 이렇게 했을 때 포스테리얼은 결국에는 이 둘을 곱한 것과 비례하겠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상수 부분은 그냥 날리고 잘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또 다시 정리를 잘 해보면은 그 뮤1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타워1 제곱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익스포넨셜에 대해서 뮤1과 타워1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말 뭐 중학교 수학 그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잘 조절만 하면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겠지만 이 뮤1에 가지는 모양새와 타워1 제곱에 가진 모양새는 한번 그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은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 더 이것만 부분을 따로 두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시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베리언스 부분. 지금 현재 포스테리얼의 베리언스를 타워1 제곱이라고 했죠. 이 타워1 제곱분의 1, 이 베리언스의 인버스 텀이 되는데 베리언스 인버스 텀을 저희는 이제 프리시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로 정확하게 어떻게 그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리시션이라고 하면 뭔가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베리언스라는 게 결국에는 uncertainty고 그렇게 얼마나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수이면은 아무래도 더 얼마나 정밀한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메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시션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히 잘 보시면은 타워1 제곱분의 1은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의 역수, 즉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프리시션이죠. 이 타워 제로 제곱분의 1은 저희가 가정한 프리얼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의 역수입니다. 즉 프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프리시션이고 이 두 번째 이 부분은 저희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픽스된 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델타 제곱의 역수입니다. 즉 프리시션은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프리시션은 프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프리시션에다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서 나온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프리시션을 더한 것과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뮤1 이 민 부분을 보면요. 민 부분 이 포스테리얼 민을 보면은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뮤0와 y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입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뮤0는 프리얼 민이고 y는 그냥 데이터 그 자체였죠. 즉 프리얼 민에다가 프리얼 민과 데이터의 결국에는 평균이다. 웨이티드 썸이다. 웨이티드 에버리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때의 웨이트는 그 프리얼 민에다가는 이제 프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프리시션 데이터의 y에 해당하는 이제 웨이트는 이처럼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의 역수, 즉 프리시션이 그 웨이트를 가지는 이런 식으로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프리얼 민과 데이터의 평균이구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다시 자세히 뮤제로를 앞으로 꺼내 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을 해보면은 뮤1은 포스테리얼 민이고 뮤제로는 프리얼 민이죠. 프리얼 민의 기준에서 봤을 때 뮤1이라는 것은 프리얼 민에서 y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에버리지니까 뮤0와 y 사이에 이 뮤1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이 뮤0 입장에서 보면은 y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고 또 y 방향에서 보면은 또 뮤0 방향으로 이동을 한 거가 바로 뮤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히 포스테리얼 민은 프리얼 민과 데이터 간의 어떠한 컨비네이션으로서의 어떠한 그 사이에서의 컴프라미스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보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테니까 익스트림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은 만약에
y가 데이터가 주어졌는데 그게 prior min과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prior min이 똑같이 주어졌으면 베리언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작아지겠죠, 확실히. 왜냐면은 데이터가 그만큼 주어진 것이니까. 하지만 민의 입장에서, 평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반평균이 30점이었는데 한 명 전학이 와서 새로운 애가 전학이 와서 걔가 점수가 30점인 애가 들어왔어요. 그럼 반평균이 여전히 30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뮤1과 뮤0는 똑같고요. 또 반면에 타우 제로 제곱이 0이면, 즉 프리올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0이라고 두면은, 프리올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를 0으로 둔다는 것은 프리올 디스트리뷰션의 저희의 처음에 가정할 때 이 파라미터를 픽스드 밸류로 보는 것이거든요. 베리언스가 0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점으로 거의 100%의 확률로 그 점에 있다는 것이니까 한 점에 있다, 즉 고정시켜둔 것인데 그렇게 프리올에 대해서 100%의 확신을 가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데이터가 들어와도 결국에는 평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반대로 처음에 데이터에 대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데이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데이터는 틀릴 리가 없다. 이거는 100% 틀릴 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델타 제곱이 0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뮤1과 데이터는 같아지게 되고요. 또 반면에 그 y가 만약에 뮤0랑 같으면은 이건 뭐 y랑 뮤0랑 같으면 뮤1까지 서로 다 세 개 다 같은 그 상황이니까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익스트림한 케이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스태티스틱의 가장 중요한 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좋은 점이라 해야 될까요? 장점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는 predictive distribution에 대해서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그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y 틸다를 predictive observation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y 틸다를 미래에 대한 예측값이에요. 예측값인데 그 예측값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당연히 의존을 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정상 y 틸다는 세타라는 파라미터에 의존을 해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샘플링이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y 틸다는 세타에 대해서 당연히 의존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가정으로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와는 인디펜던트다라는 가정을 추가를 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y라는 데이터가 기존의 데이터죠. 이 y라는 기존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저희 프리딕티브 미래에 대한 예측값에 대한 평균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보고자 하는 건데요. 지금 이 노테이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혀 이상이 없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y에 대해서 분명히 y 틸다랑 y가 인디펜던트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 그냥 py 틸다 구하는 거랑 같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세타라는 것에 의존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타가 주어져 있을 때만 이게 인디펜던트한 거지 세타는 지금 현재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세타를 수정을 할 때 y를 이용을 해서 세타를 수정을 하기 때문에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y 틸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 자체는 전혀 well defined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predictive observation y 틸다의 디스트리뷰션은 결국에는 세타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한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divide and conquer였나요? 그거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저희의 가정상 모델에 대한 가정을 저희는 세타라는 것은 포스트럴 디스트리뷰션이죠. 이 부분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같이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텀이 나오고 앞에 상수 부분은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 포스테리얼이죠. 이거는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구한 그 mu1과 ta1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expectation은 그러면 무엇이고 variance는 결국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저희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보자면은 이 y 틸다에 대한 평균은 결국에는 expectation을 두 번 취한 것이랑 같죠. expectation을 두 번 취한 것이랑 같고, 그럼 이렇게 구했을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y 틸다가 지금 어디서 샘플링 됐다고 가정을 했냐면 normal distribution에서 세타가 민이고 델타 제곱이 그 베리언스를 가지는 normal distribution에서 y 틸다가 샘플링 되었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라는 이 파라미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 평균은 당연히 세타겠죠. 이게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의 세타를 민으로 가지는 normal distribution에서 y 틸다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세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가 되고, 그럼 이것은 뭐죠? 이거는 포스트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었잖아요. mu1이죠. mu1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리언스는 어떨까요?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y라는 기존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y 틸다의 베리언스를 자세히 보시면 역시 eve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가 있고, 디컴포즈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시면은 역시 세타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 현재 베리언스가 픽스 놓은 값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세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지만 결국에는 이것 또한 베리언스는 델타 제곱이겠죠. 저희의 처음 가정상 델타 제곱이 될 테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전에 여기서 설명해서 이게 왜 세타가 됐는지 설명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도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델타 제곱은 픽스된 값이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부분은 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대한 베리언스죠. 즉 이거는 포스트리얼 디스트리뷰션의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타1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 그 옵저베이션의 평균은 mu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즉 포스트리얼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같고, 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다가 그 포스트리얼 베리언스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아마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옵저베이션을 그 데이터가 딱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전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하실 때 딱 이거 하나만 설명을 했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나만 했고, 바로 그 라이클리후드나 이거 두 개를 곱하는 형태에서 보시면은 그냥 이거 자체로 곱했다, 이거 하나만 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그 확장을 해서 데이터가 여러 개 주어졌다라고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한 논의랑 똑같고 그냥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것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한번 되새김질을 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n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쵸. 그래서 이 y라는 데이터는 그 n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이 세타에 대한 파라미터가 있고, 이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건데, 이것은 이제 베이즈 룰에 따라서 이것과 비례를 하겠죠. 프리얼 곱하기 라이클리후드와 비례를 할 거고, 이 라이클리후드를 보면은 저희는 지금 이 데이터들이 아이덴티컬하고 또 그 인디펜던트하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likelihood 부분과 프리얼 부분을 앞에 있는 상수 텀을 다 그냥 제거를 하고 비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아까 전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논의와 유일한 차이점은 이 likelihood 부분이 n번 곱해졌다. 이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exponential이니까 이 곱은 당연히 위로 넘어가서 그 썸으로 바꿀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썸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맨 아래에
이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처럼 뮤 n과 타우 n 제곱이라는 것을 따로 그 뮤 n을 그 포스트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 그리고 타우 n 제곱을 포스트럴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잘 전개를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논의와 데이터가 하나 주어졌을 때 케이스와 유일한 차이점은 여기에 이 부분에 n이 곱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n이 곱해졌던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1이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n인 것. 이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즉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n이 커지겠죠. n이 커진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이 y라는 데이터들의 그 샘플민이 있을 거고 뮤 제로가 있을 텐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샘플민과 원래는 데이터와 뮤 제로의 뮤 제로라는 프리얼과 y라는 데이터의 가중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포스텔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n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뮤 제로가 이 뮤 n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즉 데이터가 많아면 많아질수록 프리얼 디스트리뷰션이 포스트럴 디스트리뷰션에 끼치는 영향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조금 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의 직관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첨언을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다음 분까지 다 발표하시고 한꺼번에 할까요? 지금 혹시 있으면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나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정우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주차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종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서 정우님께서 그 평균을 알고 분산을 모르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저는 평균을 알고 분산을 모르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분산을 모르는 정규 분포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사실 이 노멀 모델 with unknown variance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이제 나중 가서 배울 평균과 분산을 둘 다 모르는 정규 분포와 같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모델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모델은 정규 분포의 분산이나 감마 분포의 알파 베타와 같이 이 스케일 파라미터들의 추정을 하는데 기초적인 예시로 작용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 yi가 정규분포 세타 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저희는 세타는 아는데 시그마 제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yi들이 다 IID 하다고 가정할 거기 때문에
이 likelihood는 결국 그 yi의 joint density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yi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yi가 n 개가 있으면은 yi부터 yn까지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전부 iid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필요 없는 상수 부분을 좀 지우고 식을 다시 본다면은 식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은 결국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v는 그 뒷페이지에 보면 나오겠지만 v는 n분의 1 곱하기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인데요. 여기서 이제 v는 sufficient한 통계량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규분포는 지수분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지수분포적의 likelihood는 g 세타의 n승 2의 phi 세타의 t승 곱하기 t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이 likelihood에서 g 세타는 이제 시그마 제곱의 2분의 마이너스 n승, phi 세타는 2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n승, ty는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정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ty는 sufficient한 스태티스틱입니다. 그럼 이제 exponential family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exponential family는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 사이에 컨주가시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프라이어와 포스테리어의 분포의 모양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exponential family는 아까 정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likelihood와 프라이어의 모양이 같습니다. 따라서 likelihood를 알고 있고 그 likelihood가 이제 exponential family라면은 이 likelihood에 맞는 프라이어를 저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이 프라이어 분포를 설정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될 조금은 생소한 분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버스 감마 분포입니다. 인버스 감마 이 확률 번수 세타가 이러한 PDF를 따를 때 이 세타를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를 경우 이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 그리고 베리언스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마 분포와 카이 제곱 분포 간의 관계가 마찬가지로 인버스 감마 분포와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 간의 관계도 있는데요. 그 이 인버스 감마의 파라미터 알파 베타가 각각 2분의 v, 2분의 1이면은 위의 분포는 인버스 카이 제곱 v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인버스 감마라고 불리냐면 세타가 감마 알파 베타일 때 세타분의 1이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감마 분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러한 PDF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타는 세타분의 1이라 놓고 그러니까 에타의 분포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에타 대신에 세타분의 1을 아니 세타 대신에 에타분의 1을 놓고 그 야코비안을 곱해주면은 야코비안이 이제
야코비안 절대값이 에타 제곱분의 1이겠죠. 결국에는 이러한 PDF가 나오게 되어서 그 세타는 감마 알파의 디스트리뷰션은, 그러니까 세타가 감마 알파 베타의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으면은 세타분의 1이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의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어떤 확률 분수 에타가 다음과 같은 PDF를 가질 때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제곱 V, 타우 제곱의 분포를 가집니다. 이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은 그 인버스 감마 분포를 의 파라미터 알파 베타를 리파라메터제이션 한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에서 알파를 2분의 V라 놓고 베타를 2분의 V 타우 제곱으로 놓으면은 결국에는 이 분포가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V 타우 제곱의 분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그마 제곱은 x분의 시그마 제로 제곱 곱하기 v0가 그 인버스드 카이 그 v0가 스케일드 인버스드 카이 제곱 v0, 시그마 제로 제곱을 따르는데 이게 어떤 때면은 x가 자유도가 v0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포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은 그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의 리파라메터라이제이션이고, 그거는 이제 알파를 2분의 v, 베타를 2분의 v 타워 제곱으로 다시 리파라메터라이즈한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가 그 확률 변수 x가 카이 제곱 v0를 따른다면은 이제 x분의 1이 카이 제곱 인버스 v0를 따르고, 그리고 이제 x분의 v0 곱하기 타우 제곱이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v0, 타우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를 그려봤는데요. 빨간색이 그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9,2, 초록색이 5,2, 그리고 파란색이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9,1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초록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봤을 때 자유도가 커질수록 분포가 좀 더 위쪽을 향하게 되며, 이제 이 타우를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인 건데, 이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봤을 때 스케일이 작아질수록 분포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라이어를 예측할 시간입니다. 프라이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클리후드와 같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P 시그마 제곱이라는 프라이어 분포가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 분포가 이 식과 비례하게 나옵니다. 이 식은 아까 다시 앞에서 보신 인버스 감마 PDF의 모양과 똑같죠? 이 상수항을 제외하면 모양이랑 인버스 감마 PDF의 모양이랑 똑같죠? 세타를 시그마 제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얘가 인버스 감마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인버스 감마를 그 리파라메터라이즈 해가지고 알파는 2분의 v0, 베타는 2분의
V0 시그마 제로 제곱인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로 보겠습니다. 포스테리어는 프라이어와 컨주게이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포스테리어는 그 프라이어 분포와 라이클리후드 분포의 곱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 분포는 아까 인버스 카이 제곱,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V0 시그마 제로 제곱을 따르고, 아까 라이클리후드는 그 정규 분포 간의 곱으로 나타냈죠. 이 식을 잘 정리하면은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안 이루어진 상수항을 다 빼내고 그걸 다 지워가지고 이제 비례관계라고 생각을 한 후 정리하면은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아까 앞서서 보신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랑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식이 이 포스테리어 분포가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V0 플러스 n, V0 플러스 n분의 V0 시그마 제로 제곱 더하기 n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포스테리어 익스펙테이션 한번 구해볼 건데요. 아까 아까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의 그 평균은 V-2분의 V 타우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분해해 보면은 프라이어 익스펙테이션과 V의 컴프로미스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프라이어 익스펙테이션은 V0가 클수록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에 끌리고 N이랑 V가 클수록 포스테리어가 데이터에 끌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N이 다를 때랑 V0가 다를 때를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밑에 이그젬플은 이제 그 왼쪽 거는 정규 프라이어는 같은데 정규 분포의 n 값이 5인 분포이고, 그 오른쪽 거는 프라이어는 다른데 정규 분포의 n 값이 50인 분포입니다. 이 오른쪽의 n이 더 크죠? 이렇게 그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빨간색이 프라이어 분포고 파란색이 포스테리어 분포인데, n이 클수록 포스테리어가 정규 분포에 가까운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뽑은 데이터들이 다 정규 분포를 따랐죠. 따라서 이 n이 클수록 포스테리어 분포가 정규 분포에 끌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V0입니다. 자유도를 다르게 해보면은 얘는 이제 다른 조건은 다 같은데, n 값도 같고 다른 조건은 같은데 프라이어 분포의 V0 값만 8로 한 거고, 얘는 이제 V0 값을 100으로 한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프라이어, 파란색이 포스테리어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V0가 클수록 포스테리어 분포가 프라이어 분포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on-Informative Prio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on-Informative Prior는 포스테리어에서 그 프라이어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한 분포입니다. 우리가 프라이어를 설정할 때 그 안에 파라미터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는 스케일드 인버스
V0 시그마 제로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그 프라이어를 정할 때 우리가 임의로 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외부의 추정을 배제하고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non-informative prior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예제에서 프라이어의 그 파라미터 중에서 V0를 0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0가 클수록 포스테리어가 프라이어에 끌렸었죠. 프라이어의 영향력을 이렇게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프라이어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분포의 적분구가 0부터 무한대인데 얘를 적분할 수가 없거든요. 0부터 무한대까지로. 그 파이나이트한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프라이어가 이런 경우 프라이어를 임프로퍼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임프로퍼한 프라이어를 이 라이클리후드와 곱한 후 잘 조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적분 가능한 포스테리어가 나오는데, 이 포스테리어는 스케일드 인버스 카이 제곱 n, v를 따르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논 인포메이티브 프라이어를 사용하면은 포스테리어에 대한 데이터의 영향력을 높여서 외부의 추정에 영향받지 않는 사후 분포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예제에서는 그 프라이어가 임프로퍼, 그러니까 적분이 불가능한데도 포스테리어는 적분이 가능하고 분포의 형태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non informative prior를 사용한 경우에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제인데요. 제가 과제는 데이터를 아직 저만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올려볼 테니까 이게 BDA 책 2판에 그 섹션 2.6에 풋볼 데이터 예제를 변형한 건데 변형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약간 거의 비슷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유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에 그 exponential family 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 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ponential family. 네. 그 앞에. 맞아요. 여기에서 V는 sufficient한 통계량이다 하고 정규 분포는 exponential family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약간 인과관계가 안 맞아서 이게 아, sufficient statistics가 exponential family라서 얘가 sufficient statistics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냥 여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냐면 그냥 exponential family에서 sufficient statistics 자리에 있는 애가 얘다라고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sufficient statistics는 얘만 있으면은 분포가 설명이 되는 게 sufficient statistics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뒤에 식에서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그거 지우시고 여기에서 네.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V가 여기에선 그 exponential family의 식에서 T,Y의 역할을 한다라고만 말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장은 다음 장을 위한 빌드업 같은 거라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실까요? 그리고 그 방금 5쪽에 그 보면은 식에 이제 이 익스포넨셜하고 p에 세타하고 t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t승인가요? 아니면 그게 트랜스포즈인가요? T승으로 알고 있는데 트랜스포즈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저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사소한 거에 말씀드리면 약간 뭐 카이 제곱 이런 거 같은 게 약간 노테이션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노테이션 통일하겠습니다. 네네. 그 뭐 어디 곳에는 카이 제곱 마이너스 2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만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종현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고 있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차 마지막 세션 파트 맡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정우님께서 해주신 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가 분산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평균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얘가 그 분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세타가 이제 뮤가 되겠죠? 이 뮤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뮤 n이고 그다음에 분산이 타오 n의 제곱을 따르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종현님께서 이제 그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평균을 알고 있을 때 이제 분산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 기분 y죠. 이게 인버스 카이 제곱을 이렇게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는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이제 할 건 뭐냐? 이제 둘 다 모를 때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평균도 모평균도 모르고 모분산도 모를 때 얘네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간단한 인트로덕션을 들어가면,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한 모델의 파라미터가 우리가 알고 싶은 파라미터가 두 개 이상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걸 당연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것처럼 평균도 모르고 분산도 모르는 상황이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결국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의 특성, 하나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하나의 파라미터에만 흥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marginal posterior distributio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뮤랑 시그마 제곱 둘 다를 알아야 되는 상황, 둘 다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뮤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딱히 관심은 없는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누이상스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가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세트가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세타 1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타2는 뭐 딱히 저희가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구성할 때 반드시 세타1과 세타2 모두 필요한 모델인 것, 그 상수인 것은 자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히 관심은 없으니까 얘네를 누이상스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제 노멀 모델에서 얘네가 뮤랑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 뮤랑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는데 우리는 뮤만 관심이 있고 이 시그마 제곱을 누이상스 파라미터로 취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지노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저희가 뭐 우선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조인트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은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살짝 살펴보면 당연히 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조인트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은 likelihood 곱하기 조인트 prior distribution의 고배 형태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배 형태로 이렇게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marginal posterior distribution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지금부터 두 가지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이거를 우리가 관심 없는 누이상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인테그랄 적분을 해주면 얘네가 자연스럽게 marginal distribution, 세타1에 대한 marginal distribution을 marginal posterior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앞으로 말할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뭐 프라이를 이쁘게 구해주면 계산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좀 더 복잡한 모델이 될수록 이 분포를 직접 구하는 건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을 배울 텐데 이게 두 번째가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일단 구한 다음에 여기서 누이상스 파라미터의 그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보고 나머지는 뭐 크게 신경 안 써가지고 이걸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예측해보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그걸 통해서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거꾸로 예측해보는 뭐 그런 과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뒤에서 이제 노멀 모델을 가지고 좀 더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뭐 그 전에 간단하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조인트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은 likelihood 곱하기 조인트 prior 디스트리뷰션의 고배 형태로 하게 될 거고 marginal 디스트리뷰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심 없는 노이상스 파라미터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취해서 구하게 되는데 이거 나중에도 펼쳐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다시 전개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타1에 대한 그 marginal posterior distribution이 이렇게 곱을 한 후에 인테그랄 세타2에 대해서 인테그랄 형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는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보이고 뒤에 부분에 이제 세타2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보이죠. 마지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제 이 세타2에 대한 마지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어떤 웨이트닝 펑션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데 이게 뒤에 곱해지는 거죠. 우리 관심은 세타1인데 세타1에다가 그 마지노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곱하고 거기에 인테그랄을 취했기 때문에 얘네가 웨이트닝 펑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데이터와 프라이어 모델을 가지고 세타1에 대해서 그 추측을 해볼 거다라는 간단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인테그레이션 그 적분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직접 적분을 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세타2에 대한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에서 세타2를 여러 개를 뽑고 뽑은 그 세타2를 이제 여기에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세타1을 우리가 또 추출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노 포스terior 디스트리뷰션을 예측을 해볼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파라미터 두 개 이상이 멀티 파라미터 모델에서
어떤 마지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을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직접 우리가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노멀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노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여기선 지금은 설명도 쉽게 하고 그다음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프라이어 모델을 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을 가정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종현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노멀 모델에서는 이런 그 프라이어를 가지고 오면 얘네가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가장 계산도 편리하고 정보가 없을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우선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먼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건데, 얘네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잠시만요. 음, 이거 잘못 가져왔구나. 무시하시고, 이거 제가 이따가 이 식 잘못 가져와가지고 이 식 다시 수정해서,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이제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기 위해서 라이클리후드, 이게 라이클리후드죠.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구하게 될 텐데, 이 프라이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그마 제곱분의 1을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올 거고, 라이클리후드는 노멀 모델을 가져온 거니까 노멀 모델을 보면 이게 노멀 모델을 가져온 거죠. 여기에다가 시그마 마이너스 n승만 가져오면,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생성되는데, 이걸 또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S제곱이 샘플 베리언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한 서피션트 스태티스틱이 이제 y 바와 시그마 제곱, S 제곱이 될 것이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겼고, 그거에 대한 서피션트 스태티스틱은 y 바와 표본 분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앞서 섹션 2.5, 그러니까 그 정훈님이 설명해 주신 거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보면은 세타가 기분으로 들어있으니까, 요 세타래 시그마 제곱이 기분으로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기분 시그마 제곱일 때 뮤에 대한 이제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정훈님이 얘기해 줬던 요거를 도입할 건데, 이제 그러면 상수가 이걸 가져와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뮤 n이 뭐 이렇게 생겼고, 타우 n 제곱분의 1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평균이 y 바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분의 n을 따르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그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유니폼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타우 제로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0이 될 거고 얘도 0이 될 거고, 0 되면 타우 n의 제곱은 이렇게 얘로만 남을 거고, 그다음에 뮤의 n승도 이것만 남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뮤 n은 y 바가 될 거고, 그다음에 타우 n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결과적으로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이상스 파라미터로 설정했던 시그마 제곱에 대한 마지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식에서 요거죠, 요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구했던 그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번엔 뮤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주는 거예요. 뮤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해주면 식 전개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건 아까 종현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왔고,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자유도가 n-1이고 스케일이 표본 분산을 따르는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에서 분포가 이제 그 시그마 제곱에 대한 마지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에 그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 조인트가 아니지. 맞구나. 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샘플링을 통해서 예측해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오면 우선은 그 시그마 제곱을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그러니까 요 분포죠. 요 분포에서 시그마 제곱을 뽑아옵니다. 뽑아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뽑아온 시그마 제곱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컨디셔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뮤를 뽑으면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뮤에 대한 마지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예측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첫 번째 방법인 이제 실제로 인테그랄을 하는 법, 그러니까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뭐 식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 뮤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비례 형식이 나온다. 그리고 이 비례 형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T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Y바고 분산이 표본 분산분의 N을 가지는 T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장황한 설명의 어떻게 보면 결말이죠.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가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규분포를 가정을 했을 때 그 포스테리어 뮤에 대한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T분포를 따르더라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거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T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얘를 적당하게 뮤가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얘를 적당하게 설정을 해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정규 T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정규분포에서 Y바를 뽑아가지고 Y들을 뽑아가지고 Y바를 상성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나눴을 때 얘가 T분포를 따르는 것과 굉장히 꼴이 유사하죠. 얘네 둘이 굉장히 꼴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그 예측을 해볼 거예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어떤 정보꼴 나오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것도 일단 계산을 하는 것보다 먼저 샘플링을 통해서 얘네를 예측해 보자면 뮤와 시그마 제곱을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뽑은 뮤와 시그마 제곱을 정규분포에 넣은 다음에 y 틸다를 뽑으면 이게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예측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샘플링을 통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직접 계산을 해보겠다, 인테그랄 계산을 해보겠다 하면 y 틸다는 역시 T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y바고 분산이 1 플러스 n분의 1 표본 분산을 따르게 되는 뭐 이런 꼴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과연 실제로 맞을지 이제 한 가지 이그젬플을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66개의 측정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모두 IID 한 상황에서
뽑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뽑은 건 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posterior inference of mu, 그러니까 뮤에 대한 포스테리어 추론을 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특성을 보면 y 바가 26.2였고, 그다음에 샘플 표본 표준 편차가 10.8을 가졌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prior distribution을 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을 가정을 하고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얻은 일단 95% 뭐야 무슨 소리야? 그 포스테리어 인터벌을 구해 보면 얘네가 23.6에서 28.8 사이에 있더라라는 게 우선 그 인테그랄 통해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이거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구했을 때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아까 샘플링을 했으니까 그 샘플링 한 과정이 이 값과 유사한지를 비교해봐야겠죠. 그래서 샘플링을 해봤는데 인버스 카이 제곱 65, S 제곱에서 그 시그마 제곱을 뽑은 다음에 이 시그마 제곱을 여기 넣어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든 다음에 정규 분포에서 뮤를 뽑으면 뭐 뮤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based on 1000 simulated value, 그러니까 이거를 1000번 반복했다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포스테리어 미디안이 뭐 이렇게 26.2로 나왔고, 그거에 또 그 95% 센트럴 포스트리 인터벌을 구해보면 23.6에서 28.9 나가 나왔으니까 23.6에서 28.8, 23.6에서 28.9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샘플링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나 뭐 그 인테그랄 직접 해석하는 방법이나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를 이그샘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non-informative prior를 가정을 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노멀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conjugate prior distribution 얘기를 해봐야겠죠. 저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바이노미얼 모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맨 처음에는 그 프라이어를 유니폼 분포로 놨다가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라이어를 베타로 했듯이 이번에는 또 컨주게이트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원래 non-informative prior distribution 이렇게 생겼었는데 우린 이제 conjugate prior distribution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conjugate prior distribution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prior distribution을 이렇게 쪼개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에 대한 프라이어와 그 다음에 이 뮤 기분 시그마 제곱에 대한 이라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쪼개고, 그 각각을 이것과 이것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컨주거스를 가지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당연히 그 컨주게이트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식들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규 분포와 인버스 카이 제곱을 이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이거를 우리가 엄청 길잖아요. 식이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게 n 인버스를 읽는 게 맞나? n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라는 분포를 저희가 새로 설정을 할 거예요. 이거의 파라미터가 이제 보시면 뮤 제로, 시그마 제로 제곱 분의 k 제로, 그 다음에 누 제로,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개의 파라미터가 각각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뮤 제로는 location of 뮤,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scale of 뮤, 이거지. 시그마 제로 제곱분의 k 제로는 scale of 뮤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누 제로는 degree of freedom, 그 다음에 이 시그마 제로 제곱은 scale of
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를 이런 n 인버스 카이 제곱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설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해야겠죠.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아까도 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라이클리후드에다가 곱하기 프라이어를 통해서 구할 텐데, 그러면은 약간 이게 이제 n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였고 라이클리후드는 정규 분포였겠죠. 그래서 이걸 또 계산을 쭉 해보면 또 결과적으로 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n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가 나온다. 이건 컨주거시를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겠죠. n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파라미터들이 다 아까는 0, 0, 0, 0, 0였는데 이제 다 이제 n이 들어갔죠. 이게 n이 다 샘플의 개수일 거고 샘플 수일 거고 그 각각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건데 우선 뮤 n은 가중 평균의 형태가 되죠. 샘플 수분의 그 K0에 대한 그 가중 평균이 될 거고 뮤0에 대해서 그다음에 Y바에 대한 가중 평균이 될 거고 KN은 K0 플러스 N 그다음에 누N은 누N 플러스 N 이라는 새로운 파라미터들이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그 새로운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고 이 파라미터들이 그 조인트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 파라미터가 되겠죠. 네,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마지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나누게 될 건데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어디 갔지? 그냥 설명할게요.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은 그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알고 싶은 결국에는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아까 저 방금 전에 했던 노멀 모델을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바 시그마 제곱 y 곱하기 시그마 제곱 이거를 아까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것과 그러니까 이게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이고 얘가 마지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걸 각각 정규 분포 평균이 뮤 n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분의 kn을 따르는 정규 분포로 이제 그 컨디셔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널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은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고 자유도가 누 n이고 그다음에 스케일이 시그마 n의 제곱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샘플링을 통해서 구한다고 하면 이 인버스 카이 제곱 분포에서 시그마 제곱을 뽑고 그 뽑은 시그마 제곱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 누를 구하는 게 이제 샘플링 과정이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걸 아날리틱 폼 그러니까 인테그랄에 취해서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구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계산 과정은 아예 교재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가져오진 못했고 바로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얘도 T분포를 따르더라. T분포인데 평균이 뮤 n이고 분산이 시그마 n 제곱분의 kn을 따르는 그 T분포가 결국에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되더라라는 게 이번 단원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빈님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유빈님 발표에서 질문하거나 아니면 코멘트 할 거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베이지 처음 배우는데 BDA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BDA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맨 처음에 저희 그 임프로퍼 포스테리어 구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P 뮤제로 시그마 제로 시그마 제곱이 뭐 1분의 시그마 제곱이 따른다,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여기요. 네네. 네, 이거를 그냥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의 인버스라고 해주셔서 1이 뮤의 임프로버 프라이어고, 시그마 제곱 인버스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1 요런 식으로. 곱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1 잠시만요. 곱하기 시그마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1이 뮤의 임프로버 프라이어, 시그마의 마이너스 2제곱이 시그마 제곱의 임프로버 프라이어, 이렇게 설명을 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중간의 칙들은 사실 너무 복잡해서 더 설명해 드리기에는 더 잠만 더 올 것 같아서, 이제 이그젬플 2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거 맞아요. 여기에서 이거 하는 거를 좀 더 코드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인버스 카이 제곱 65, 시그마 제곱에서 시그마 제곱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R에서 어떻게 뽑냐면 R 카이 스퀘어로, R 카이 스퀘어 65로 하나를 뽑아요. 그걸 W라고 해봐요. 한번 적으면서 해보실래요? W는 아니요. R 카이 스퀘어에서 랜덤으로 샘플 하나 뽑는 게 R 카이 네. 스퀘어잖아요. 아, 네네. 제가 네네. R을 안 배워서. 그래요. 네. 이게 W는 이렇게 해보세요. W는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인버스 감마 65, S 제곱에서 시그마 제곱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뽑는 거냐면 W분의 65 S 제곱을 하면 돼요. W분의 65 S 제곱 하면은 이게 인버스 카이 스퀘어 65, S 제곱에서 뽑은 거랑 똑같은 거. 아, 네. 뭔지 아시겠나요? 네네네. 이거 순서를 반대로 써야겠구나, 그럼. 여기 나오는 게 뭐야? 이렇게? 네. 네네네. 네, 그게 랜덤하게 인버스 카이 제곱 65, 시그마 제곱을 뽑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넣으면, 네, 여기에 넣어서 이거는 그냥 rnom 함수 쓰면 되거든요. 네네. rnom 함수 써서 뽑으면은 이제 뮤가 나오죠. 뮤가 뽑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저장소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여기 있는 뷰들을. R을 안 해보셔 그냥 코딩해서 뭐라 그러지? 뭐 벡터 업앤드하는 같은 거에 것처럼. 넣어놓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개가 들어가겠죠. 1000번 돌리면 뮤가 네네. 1000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1000개의 미디안을 구한 게 26.2인 거고, 아, 미디안. 네. 네네, 그쵸? 그 1000개에서 미디안을 구한 게 26.2인 거고, 여기에서 이거는 퀀타일 쓰면 되겠죠? 거기에서는 np 퀀타일 쓰면 되겠죠? 파이썬에서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뭐 97.5랑
97.5가 28.9겠고 0.25가 23.6이겠죠. 0.025겠다. 0.025가 23.6이고 지금 각 23.6과 28.9가 각 퀀타일 값이라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0.025 퀀타일 그리고 0.97호 퀀타일. 네네네. 얘네랑 그 아까 구했던 CI랑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론인. 네,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코드로 구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코드로 구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이걸 다 차치하고 저 부분 이 예시에 있는 저 코드를 많이 쓸 거예요. 코드를.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하나만 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저 아까 간사님께서 그거 그 코드로 하는 거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낸 과제가 그 간사님이 한 방법으로 한 방법을 사용해서 한 코드를 짜는 그런 과제예요. 그거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과제를 싶었어요. 예. 그러면 이 유빈 씨 끝에 붙이는 게 더 낫겠네요. 예. 근데 과제 내는 약간 거를. 좀 제가 한 부분까지만 보고 풀 수 있는 과제여가지고 살짝 좀 덜 복잡하긴 한데 근데 그것만 봐서는 코드를 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네네. 사실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어차피 그 정훈 씨나 종현 씨 부가 한 부분이 사실 유빈 씨가 한 부분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제를 거기에서 내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내는 게 좀 더 전체를 아우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은 오늘 학술부 세션 여기서 마치고 오늘 발표해 주신 정우님, 그리고 정현님, 그리고 유빈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에 다 같이 만나는 걸로 합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